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날 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 선시 집중해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집에서는 신정을 잘 쓰지 않습니다. 또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절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새해 인사를 나눌 때는 구정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지만은 새해도 본래 존재하지 않죠. 다만 변화하는 가운데 큰 절기로서 새해하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사실은 찰나찰나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날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근본 진리에서 보면은 다만 말일 뿐이고,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행복 이런 것을 품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새해 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히 쓰는 그 언어고, 또 인사이며 세시 풍속이고, 그래서 쓰는 것으로 오늘 새해 아닌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에서 좀 더 근본 진리에 가깝게 하도록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식구는 신신명 32번 식구. 지난번에 사실을 찍다가 이게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찍는데 전화가 오거나 문자 오면 이게 끊깁니다. 그래서 끊겨서 진행을 못했고, 오늘 다시 진행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그 편집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해 드린 점이 있어서 강설 내용의 좀 긴 부분, 그러니까 개송이 여러 개 편집이 돼서 긴 내용으로 보통 55분, 40분 넘게 이렇게 편집되었던 것은 다시 정리해서 편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르지 못하고 실수가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편집의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지 못했음을 양해드리고, 아마 오늘부터 강사라는 내용은 그런 편집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부분적으로 캐치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실수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32번 개송, 소견이 호의하야 전급전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견해를 얘기합니다. 작을 소자, 볼견자. 호의라고 하는 것은 여우호자인데, 여우호 의심할 의, 그래서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 이런 얘기죠.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니 전급전지로다. 구를 전자, 급할 급자. 급하게 하다 보면은 더디어질지, 그래서 급히 뭘 하려고 그러면 더디어진다. 오히려 침착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하려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성취되는 시간이 더디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견해라고 그랬죠. 좁은 견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매우 좁다 이런 얘기예요. 넓게 보질 못한다. 부분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취득했던 그러한 학문적 견해나 경험적 토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곳밖에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절집에서는요, 직견의 한계라고 합니다. 보고, 그리고 익힌 지식, 이것의 한계, 그만큼밖에 용량이 적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직견의 한계라고 해서 좀 더 안목을, 넓은 안목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고 자기가 그 믿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견해만 고집해서 그것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직견의 한계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집에서는 내내 많이 통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견이 좁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견해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지식을 많이 담았다 하더라도 그 지식도 그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것도 오류가 많을진데 그나마도 그 안목이 좁다 이런 말이죠. 좁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의심이 많다. 그것을 여우같이 의심 많다라고 합니다. 여우가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데 동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을 경계하는데 의심을 상당히 내죠. 그래야지 먹을 것도 찾고 먹을 것도 뺏기지 않고 또 그 다른 포식자들한테 포식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 그럴 때 여우같이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호의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영역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뭐 이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절집에다 적용하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선지식들이 아무리 바른 견해를 전해주고 안목을 열어주려고 해도 의심이 많습니다. 또 바른 법을 설법을 해도 매양 과거에도 들은 것 경전에도 있는 얘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알고 있는 그냥 지식의 한 가운데 지식의 한 자락 이런 데에 그냥 걸터 앉아 있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걸터 앉다 보니까 맨날 같은 얘기 하는 얘기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중생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한 가지 가지고 수만 가지의 84,000 그 비유법 내지는 진리를 설하시는데 그 교법을 익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전해주셨고 장소에 따라 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방편설로 많은 교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견해가 좁으면은 그냥 흘려듣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진짜 저럴까라든지 진짜 그래라든지 그런 의문부호를
붙여가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지혜에 부합되도록 회광반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빨리빨리 성불 하고 싶다. 빨리빨리 나도 큰 스님 되고 싶고 빨리빨리 나도 선지식 소리 듣고 그러고 깨닫고 싶다. 깨닫는 지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세심한 안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것이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보단 더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마음에 의심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서 의심이 많으면 가지가지 망상을 파생시키게 되고 그 가지가지 망상이 야기된 것은 꼭 뭐냐면 백지장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 끝나는데 거기다 그린 데다 또 그리고 그린 데다 또 그리고면은 낙서밖에 안 되죠. 이거는 비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거듭하지만은 낙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서된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려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림들 그것이 윤곽이 뚜렷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그림의 형태, 그림의 세계 이것이 나타나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삶의 자량으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삶의 어떤 방편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내내 묶어두고 지울 줄 모르면은 낙서한 곳에 또 낙서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비워 있어야 된다. 비워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적 그런 지식 이런 것을 그때그때 다 털어놔야 된다. 간직하지 마라. 간직 안 해도 마음은 한 가지도 유실하지 않고 저장해 놓기이기 때문에 쓰고자 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이것을 곱씹고 해서 창고에 가둬놓듯이 가둬놓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낙서된 낙서장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고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화풍을 그릴 수가 없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다른 어떤 분야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고자 해도 이미 쌓아놓은 쓰레기들 때문에 낙서된 거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올바른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집에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적 그런 선언적 그런 자취들을 몽땅 버리고 이 강서를 들어야 한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잡학지식은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고 근본 도리를 공부하고 자신의 근본을 알고자 한다면은 자기 태어난 근본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이러한 잡학지식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버려야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때도 없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들고 있지만 말아라. 항상 그것을 딱 들고 긴장해 있지 말아라. 그걸 그냥 턱 놓고 있다. 필요할 때
그것을 편리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지 이 공부를 들어갈 수 있고 행복을 열어가는 그러한 그 삶의 전환을 여기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학다식으로 잔뜩 그 짊어지고 그래서 여우 같은 의심을 내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비추어서 견주어 가지고 견해를 낸들 그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을 집지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라. 필요할 때만 써라. 이렇게 전하고 다음 개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개송입니다. 집지면 실도라 필입사로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매 한 가지로 집지라고 하는 건 잡을 집자입니다. 잡을 집자. 그리고 거기다 잡는다고 하는 집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실도라는 건 이를 실자 법도도니까 법도를 일나니 그러니까 집착하면 법도를 일나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필입사로요. 반드시 필자.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면 사로라고 하는 삿된 길입니다. 삿된 길로 들어가면 필입사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얻은 지식들 이런 것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방편으로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취하고 싶은 모든 것, 또 버리고 싶은 모든 것, 물리치고 싶은 모든 것도 이거 여기다 집착하면은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법이 무아이고 제행이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존고립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법이 무아이고 스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일반인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행이 무상하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어디 나라고 하는 독존적인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면 이게 고집이 되고 고집은 영어로는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고이즘. 집착하면 이거는 고집이 됩니다. 고집. 세상에서는 고집스럽게 뭘 한다고 그러죠. 고집스럽게 한 길로 가서 그거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지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방편 가운데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그것을 삶의 방편의 지렛대로 삼아서 사는 것이지 그것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죠. 언어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오류를 범함으로 해서 고집스럽다는데 세상에 망하는 부류가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탐욕으로 망하고 성질로 망하고 고집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에서 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바른 법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로 떨어진다. 삿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필입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많이 집착을 하죠. 아해집장 현행이라고 해요. 아해집장 현행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라는 에고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에고와 분리된 대상들, 이 대상들과 모든 대상들과 대립하고 그 대립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쟁투를 일삼고 그러니 세상이 편할 날이 있습니까? 밤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죠. 낮에 했던 일, 낮에 겪었던 일, 낮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입씨름했던 일 이거 생각하면 잠이 편할 리가 없죠. 집에 가서도 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푹 잘 수가 없는 문제죠. 또 그것을 골똘히 내일 어떡할까 모레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무슨 편안한 잠자리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해집장 현행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대상들과